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기탁금은 광역의원이라서 300만 원 냈고요. 16년에 총선에 출마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썼던데 그때 당시에 기탁금 1,500만 원이 저의 1년 월급보다 많았던 기탁금이거든요. 기탁금이 일단 5천만 원.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 한 8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대략 8, 9천만 원 사이로 썼는데 선거 비용은 4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1억 8천만 원 중에 저는 6천만 원. 저는 비용의 차이는 유권자들과 얼마나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 나이가 만 27살이었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27살 중에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4천만 원 가진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 왜 선거에 출마하는 자격이 돈이어야 할까? 왜 선거에 출마하는 자격이 돈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정 시민수 이상의 서명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탁금은 청년들에게는 또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그리고 기득권에 속해 있지 않은 정당에게는 너무나 과도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낮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돈 외에 좀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 참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탁금은 사실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월급 정도여야 되지 않을까? 이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어있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선거 자금을 모은 거는 결혼 준비하려고 이제 마련했던 자금도 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적금 들어왔던 것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유세차를 안 썼습니다. 유세차가 드는 비용이 몇 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유세차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그 명함이나 유세차 이런 걸로 환경 오염 같은 게 정말 심합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활용을 했고요. 가장 이제 좀 아껴야 했던 부분은 공보물이었어요. 이게 저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공보물이었습니다. 맨 위에 보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이 이름과 인적사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는데 보통은 이게 공보물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분들이 이제 수백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집집마다 보내려면 몇억 원 정도가 들어요. 저희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의무사항으로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수백만 장 만드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저의 가장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담은 손바닥 사이즈의 공보물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제 어떤 정견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공보물도 국회의원 후보는 12페이지까지 될 수 있지만 저는 비용의 문제로 8페이지만 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방법이 돈을 아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유급 선거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자원활동을 해주실 분들을 모아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 저는 공보물 같은 경우에 그거를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기탁금을 냈거든요, 후보들은. 이 공보물은 의무로 저에게 하라고 했잖아요.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너무 차이를 후보들 간에 크게 두지 않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는 것까지 해야 이런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도 이 비용의 문턱이나 이 공정성이 좀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득표율이 10%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주고 15% 이상을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존을 해요. 물론 예비 선거운동 기간 말고 본 선거운동 기간에 썼던 돈을 그렇게 보전해주는데 제가 선거 출마를 했을 때
9.94%가 나와서 0.06%가 부족해가지고 그때 선거 비용을 절반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선거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기성의 정당의 분들이나 현역분들은 공보물 하나 만드는데도 수억 원을 쓰거든요. 심지어 오탈자가 있으면 전량을 다시 폐기하고 다시 인쇄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3번 인쇄를 했다고 들었어요. 몇 억이 쓰여지는 건데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낭비이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건 이 공보물이 선거 보전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차피 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성정당, 특히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10%, 15% 득표는 가뿐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는 보전 받을 거 생각하고 다 써요. 미리 땡겨 쓰듯이 다 써버리고요. 그 득표가 사실 참 쉽지 않은 득표잖아요. 이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같은 후보들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쓸 수 있을 만큼만 쓰게 되다 보니까 선거 비용에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유권자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 비용의 보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기득권 또는 기성의 정당에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득표율대로 거기에 비례하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5%를 득표하더라도 9%를 득표하더라도 그 시민들이 준 표만큼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보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거의 세금을 기성 정당에 몰아서 보전해주는 거의 그렇게까지 느껴지거든요. 1억 8천만 원 중에 저는 6천만 원. 저희 지역구 그때 출마했을 때 유권자 비례해서 이제 선거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그게 제한이 6천만 원이었고 서울시장 선거운동 제한액, 선거비용 최대치 제한액은 34억 9,400만 원이거든요.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지만 저는 감히 그것을 다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한액이 다시 이 세금을 통해서 보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제한액 자체를 낮추려는 시도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거 제한 비용이라는 게 조금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고 선거 비용 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이 선거 비용 최대치는 선거 비용이라고 법정 선거 비용이라는 것과만 연관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는 득표율에 따라서 일정한 선거 사용료를 세금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정이 필요한 건데 제한액은 보전과 관련된 것이고 선거 비용 외로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국회의원 예를 들면 1억 7천만 원이 최대치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신고를 해서 돌려받거든요. 그 외에 비용은 평균 6억 원까지 쓴다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예비 후보자 때는 공약집이라든지 이때 거리에 나는 이런 모든 선거 비용은 선거 외에 속하거든요. 이때 얼마든지 많은 선거 비용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다가 선거 사무소를 마련을 해갖고 얼굴을 더 현수막을 더 크게 한다던가 명함을 더 좋게 한다던가 유세차도 더 크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피켓도 더 고급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쓰기식 선거보다는 저는 6천만 원도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선거가 돈 안 드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선거 비용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냐고 물으신다면 손바닥 사이즈의 어떤 공보물과 정책이 담긴 공보물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리에 달려있는 현수막, 인터넷 광고 비용 이런 차이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이미 후원회를 가질 수가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모금액이 커지고 우리나라는 정당에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정당들도 보조금이 더 내려와요. 그랬을 때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정당과 이렇게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 제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직과 신인이 크게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